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경륜과 자질이 충분하지 않다. 경과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는 걸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에 이어 국민의당도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청문보고서 처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예, 김희수, 강경화, 김상조 세 후보자 모두에게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세 후보자 모두 부적격이다. 지명을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키를 진 국민의당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선 부적격,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건 부적격입니다. 김희수 후보자는 오늘 결론을 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청와대가 밀고 나가려면 나갈 수 있습니다만 지금 야당 없이는 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야당 무시하고 임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요. 상당한 부담이어서요. 자, 여당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요? 여당의 생각 듣겠습니다. 직전의 원내대표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원내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결국 김동연 경제부총리만 빼고는 지금 모두 빨간불이 켜진 상황. 이거 예상을 하셨습니까? 전혀 의외의 그냥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 그 야당이 이렇게까지 그 인사에 대해서 발목을 잡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이렇게까지일 줄은 몰랐다. 그 우 의원 보시기에는 저 4명 모두가 합격점이라고 보세요? 글쎄 이제 그 후보자에 따라서 본인들이 인정한 과실들이 있고 그 과실에 대한 사과도 했지 않습니까? 예. 약간의 경중은 있겠지만 대체로는 저 정도면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하지나 도덕적인 어떤 결점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국민들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흠은 있지만 낙마 사유까지는 아니다 이런 판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야당 원내대표라면 문제는 지적하되 아마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달아서 청문 보고서 채택은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 정도 상황이다. 네. 지금 가장 위태로운 사람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까지 모두 부적격. 그러니까 위장전입이나 증여세 문제는 이건 해명을 들어봐도 문제가 심각하다. 거기다가 경륜 자질. 그러니까 능력 면에서도 이 강 후보자가 북핵이나 사드 문제를 풀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두 가지가 다 별로라는 판단을 내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볼 때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 몇 가지의 그 과실은 좀 보입니다. 도덕적인 부분.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장전입 문제나 뭐 한두 가지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흠결이 있어 보이긴 하나 예. 그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과거의 잣대로 볼 때 크게 문제는 안 되겠다 이런 게 있고요. 자질과 능력 문제라면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엔이라고 하는 곳이 전 세계 최고 외교관들이 모여서 경합하고 협조하는 그런 장 아닙니까? 예. 그런 유엔에서 고위급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분을 자질이 없다고 하면 저는 그거는 비외교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같이 외통일 해봤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건 마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한테 외교관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이분에게 있어서 그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은 문제 삼기 못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근데 뭐 대북 문제 같은 게 우리가 이제 외교부에서 처리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 국내 정치, 국내 외교에 대해서는 좀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너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더군요. 일부 경험 부족은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느 외교관이 외교부 장관을 맡아도 자기의 주 전문 분야라는 것은 원래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한 외교적 전문가들을 조화롭게 통솔할 것이냐는 리더십을 봐야지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성만 들여다본다면 그건 적절한 자질평가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유엔에서 했던 경험들을 미루어 봤을 때 안 해본 분야도 아마 잘 해낼 수 있을 거다. 그 정도 능력이 된다라고 우 의원은 보신다는 겁니다. 저는 뭐 충분히 자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강경화 후보자 적격이다. 청와대 임명 절차 그냥 뭐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 잡으신 거예요? 어제 의원총회 분위기는 단 한 명의 의원도 이번에 지명된 후보자들 중에 일부 인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지명 처리를 요청하자고 얘기한 분이 단 한 분도 없었거든요. 때문에 여당과 야당의 인식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청와대 임명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는 그럼 그냥 임명하라, 임명 강행하라 이런 쪽인가요? 임명을 강행하라고 말하는 분은 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최대한 야당의 이해를 구하자 이 정도가 저희 스탠스라고 보면 되고요. 제가 볼 때
지금 야당들 스탠스는 제가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세요? 네. 왜냐하면 정말 딱 한 명만 낙마시키겠다 이런 입장이라면 그 초기에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줬어야죠. 그런데 예. 지금 인사를 발표하면 발표할 때마다 지금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예. 단 한 명 흔쾌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점에서 제가 볼 땐 너무 초기에 야당의 그 존재를 드러내야 한다고 하는 강박증에 사로잡힌 게 아니냐. 야당이 존재감 강박증에 사로잡혀서 이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예. 이낙연 지사부터 김희수, 김상주, 강경화에 이르기까지 초반에 발표한 인사 전체를 문제 삼는 거는 제가 볼 땐 이해가 잘 가지 않죠. 근데 지금 빌미를 준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많아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위장 전입이니 증여세 탈루니 뭐 이런 문제들 대통령의 5대 원칙으로 나는 공직자에서 그런 사람들 배제하겠다라고 공약을 분명히 했었던 것. 발목 잡힐 빌미를 준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렇다면 그 5대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측면들을 강하게 공박을 해야지. 예. 그것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인준 혹은 인성 보고서 채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스탠스라고 보는 거죠. 솔직한 말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예. 본인들에게 소속되어 있던 장관 중에 현재 2명이 이제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전혀 자신들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그것을 동의하고 예. 저것은 야당 말이 맞다 이렇게 하기에는 본인들의 정당성조차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죠. 민주당의 오재세 의원도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공약은 완전히 잘못된 공약이었다. 이런 이제 반성의 얘기도 하셨던데 지금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좀 나와요. 근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본인이 정권을 잡으면 좀 엄격하게 인사 검증을 하겠다 이런 의사 표현의 일종인데 예. 경중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제 말하자면 제외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된 것은 제가 봐도 좀 과도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인사를 통해서 예.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뭐 대통령도 인정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여야가 그래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까지 하신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야 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강경화 후보자 그렇고 또 한 명이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인데 여기는 자유한국당은 안 된다는 거고 국민의당은 조건을 걸었어요. 뭐냐면 부인의 학교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서 감사 청구하고 검찰 고발을 상임위가 의뢰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서 채택해 주겠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건 조건을 걸어서 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조건 자체가 무리하기 때문에 사실 반대죠, 그건. 네. 결국은 지킬 수 없는 조건이라고 보세요. 그렇죠. 만약에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하고 고발까지 그럴 분이면 낙마시키라는 요구죠. 어떻게 여당이 장관을 임명하면서 그 장관에 관련된 사람들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뭐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검찰 고발했는데 문제 없으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단순한 얘기인가요? 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를 여당이 고발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게 과연 청와대와 당 사이에 인사 잡음으로 안 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간격을 버리려는 일종의 그 이간술책이죠. 이간질. 네, 제가 볼 땐 감사원 감사 청구라든가 검찰 고발이라는 것은 결국 야당이 주장한 의혹을 자기 스스로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여러 가지 권력 감찰기관에게 그 자신들이 야당의 주장이 입증될 때까지 조사하도록 강제하자 이런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야당 의원들이 밝혀냈어야지. 자신들이 못 밝혀낸 걸 소위 사법기관이나에다가 조사를 시켜라. 그러면 이건 여기서 끝내지 않고 계속 쟁점을 삼겠다는 뜻인데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들이 문제 얘기하는 건 저는 솔직히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차라리 반대면 반대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지. 이게 지금 무슨 이제 이간 술책이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짓이냐까지 아니어도 저렇게 접근할 때는 저게 무슨 생각을 하고 하는지 왜 모르겠어요. 저도 야당 원내대표 해본 사람 아니니까. 그러면 결국은 강경화 후보자, 김상조 후보자 둘 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다 비토놓은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물론 밀고 나갈 수는 있습니다. 김희수 후보자 빼고는 대통령이 뭐 원하면 얼마든지 밀고 나갈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협치가 깨지게 되면 지금 뭐 추경이니 정부조직법 개편안이니 이거 다 걸리는 문제여서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정도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정도? 네. 어떤 게 정도입니까? 국민들의 이 여론에 귀를 기울이면서
또 야당의 이해를 최대한 구하고 협조를 기다리면서 예.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 야당과 협력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거래하거나 이렇게 하면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실망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른바 빅딜 이런 것은 안 되고.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정도로 가다가 지금 이 장관 언제 임명합니까?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교부 장관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할 일이 많은데 이 정상회담 할 수는 있는 건지 제 모르겠어요. 말씀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역시 국민 야당이 예. 예를 들어 여당이 봐도 저 참 합리적이고 저 정도는 우리가 얘기 들어줘야 한다 이런 수준의 주장을 할 때는 다소 국정 운영에 무리가 있어도 협치를 위해서 양보를 해야 되겠지만 예. 지금처럼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나오고 조금 국민의 상식이 어긋나는 수준에서 어깃장을 놓을 때는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면서 묵묵히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강행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 대국민 호소 아마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국민 여론에 의해서 야당도 움직이지 않겠는가 그걸 기대해봐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확인하도록 하죠. 우상호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원내대표였습니다. 지금 야당 없이는 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야당 무시하고 임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요. 상당한 부담이어서요. 자, 여당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요? 여당의 생각 듣겠습니다. 직전의 원내대표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원내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결국 김동연 경제부총리만 빼고는 지금 모두 빨간불이 켜진 상황. 이거 예상을 하셨습니까? 전혀 의외의 그냥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 그 야당이 이렇게까지 그 인사에 대해서 발목을 잡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이렇게까지일 줄은 몰랐다. 그 우 의원 보시기에는 저 4명 모두가 합격점이라고 보세요? 글쎄 이제 그 후보자에 따라서 본인들이 인정한 과실들이 있고 그 과실에 대한 사과도 했지 않습니까? 예. 약간의 경중은 있겠지만 대체로는 저 정도면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하지나 도덕적인 어떤 결점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국민들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흠은 있지만 낙마 사유까지는 아니다 이런 판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야당 원내대표라면 예. 문제는 지적하되 아마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달아서 청문 보고서 채택은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 정도 상황이다. 네. 지금 가장 위태로운 사람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까지 모두 부적격. 그러니까 위장전입이나 증여세 문제는 이건 해명을 들어봐도 문제가 심각하다. 거기다가 경륜 자질. 그러니까 능력 면에서도 이 강 후보자가 북핵이나 사드 문제를 풀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두 가지가 다 별로라는 판단을 내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볼 때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 몇 가지의 그 과실은 좀 보입니다. 도덕적인 부분.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장전입 문제나 뭐 한두 가지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흠결이 있어 보이긴 하나 예. 그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과거의 잣대로 볼 때 크게 문제는 안 되겠다 이런 게 있고요. 자질과 능력 문제라면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엔이라고 하는 곳이 전 세계 최고 외교관들이 모여서 경합하고 협조하는 그런 장 아닙니까? 예. 그런 유엔에서 고위급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분을 자질이 없다고 하면 저는 그거는 비외교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같이 외통일 해봤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건 마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한테 외교관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이분에게 있어서 그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은 문제 삼을게 못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근데 뭐 대북 문제 같은 게 우리가 이제 외교부에서 처리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 국내 정치, 국내 외교에 대해서는 좀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너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더군요. 일부 경험 부족은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느 외교관이 외교부 장관을 맡아도 자기의 주 전문 분야라는 것은 원래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한 외교적 전문가들을 조화롭게 통솔할 것이냐는 리더십을 봐야지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성만 들여다본다면 그건 적절한 자질평가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유엔에서 했던 경험들을 미루어 봤을 때 안 해본 분야도 아마 잘 해낼 수 있을 거다. 그 정도 능력이 된다라고 우 의원은 보신다는 겁니다. 저는 뭐 충분히 자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강경화 후보자 적격이다. 청와대 임명 절차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경련과 자질이 충분하지 않다. 경과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는 걸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에 이어 국민의당도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청문보고서 처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예, 김희수, 강경화, 김상조 세 후보자 모두에게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세 후보자 모두 부적격이다. 지명을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키를 진 국민의당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선 부적격,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건 부적격입니다. 김희수 후보자는 오늘 결론을 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청와대가 밀고 나가려면 나갈 수 있습니다만